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 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찬구입니다. 예, 또 오랜만에 우리 청취자분들 좋아하시는 사모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요즘 뭐 수익 날 데가 없죠. 예, 그렇죠. 수익 날 데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뭐 공모주 펀드를 한들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이 공모주 관련돼서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부님. 예, 그렇습니다. 뭐 워낙 뭐 저금리 때문에 예금이자 뭐 기대하기 힘들고 주식시장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네, 예. 신규로 이렇게 상장하는 이런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작년도 2015년부터 굉장히 이제 고조됐었죠. 네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를 통해서 뭐 단기적으로 뭐 한 30, 40% 정도 이렇게 수익을 얻는 그런 성공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공모주 펀드로 간접 투자한 투자가들도 뭐 한 10% 초반부터 10% 후반대까지 이렇게 성과를 보인 공모주 펀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공모주 투자나 공모주 펀드가 금년도에는 많이 부진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2분기, 3분기에는 국민연금이 뭐 액티브 전략에서 패시브 전략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이제 중소형주를 피하게 되고 중소형주를 포트에서 계속 이제 줄이고, 그리고 이 삼성그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배구조 재편 뭐 이슈로 해서 뭐 특정 이런 이제 그룹사의 대형주의 쏠림 현상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IPO 시장이 상당히 부진해서 공모주 펀드도 뭐 수익을 잘 낸 펀드들이 한 3% 그렇죠. 네. 뭐 중후반 정도,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보통 간 그런 펀드들이 한 2% 내외 정도로 이제 부진했죠. 근데 그 삼성의 차세대 엔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 뭐 11월 2일, 3일 양일간의 일반 공모를 하면서 다시 좀 식었던 이런 이제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좀 이제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이제 공모주 투자를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도대체 이제 IPO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리고 이 IPO를 통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이제 위험과 기대 수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도 뭐 이제 많이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분들 상담해 보면 공모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하려고 보니까 공모주가 뭔지도 모르고 IPO가 또 뭐야, 용어부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사모님 모시고 이런 그 베이스적인 것부터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진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 왜 말이 안 나오냐, 오늘 사부님 강의는 강의안을 이제 동영상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동영상으로 같이 강의 파일로 보시면서 청취하시면 또 효율적인 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부님 계속 해주시죠. 네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IPO가 뭔지부터 바로 그러면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PO라고 하는 거는 그 영어로 Initial Public Offering. 네. 여기에 이제 각 앞자를 띄어서 IPO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한번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상장을 목적으로 기업이 최초로 외부 투자가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의미를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회사를 설립을 할 때 대주주 또는 뭐 대주주의 뭐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회사가 성장을 해서 그 성장한 이 회사를 일반인에게 널리 팔아서 지분을 분산시키고 기업 경영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IPO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분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분을 분산시키는 이 조건이 최초 이 상장을 시킬 때 첫 번째는 소액 주주의 숫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소액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30%가 넘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 상장을 시키는 이 최초의 분산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은 뭐 차후에 다시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성적인 요인과 정량적인 그런 요인들의 최소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서 그 조건을 충족시킨 그런 기업들의 경영을 좀 더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는 것. 네. 그러므로 해서 이제 투명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IPO를 하는 방법은 뭐 기존에 이제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지분을 이 공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구주 매출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신주 공모와 구주 매출을 같이 이제 겸했었는데요.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썼던 방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신주 공모와 구주 매출을 겸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주 매출은 하지 않고 그냥 신규로 자금만 모집하는 신주 공모 뭐 이런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다소 조금 이제 이 생소한 그런 용어들이 이제 좀 나왔는데 그런 이제 용어들을 한번 제가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증권거래소 코스피라고 이야기하는 증권거래소에서 유가 증권을 거래 대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상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장하는 거가 유가 증권을 거래 대상으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 증권에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거래 대상으로 인정하는 행위도 상장이라고 하고 예. 주식을 거래 대상으로 인정하는 행위도 상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 채권보다는 주식을 거래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를 보통 이제 상장이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도 또 하나의 이제 증권 시장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협회 등록이다. 이렇게 해서 상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등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뭐 상장이다 등록이다 이제 용어가 좀 혼동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는 같이 상장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단어 뜻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거래 시장 그 거래 시장의 시세 명패를 올린다. 네. 그게 이제 원래의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에 올린다. 그래서 이제 상장 시세표의 명단을 올린다. 뭐 그런 뜻이 이제 상장이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상장의 뭐 이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4가지 정도의 상장의 종류 중에서 신규로 상장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IPO다. 그리고 신규로 상장하는 그런 주식에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투자하는 거를 공모주 투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면 뭐 가장 근간이 되는 공모주 투자의 신규 상장을 먼저 살펴보면요. 네. 신규 상장. 그러니까 아예 상장이 돼 있지 않은 거를 새롭게 이제 상장을 시킨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업을 공개한 후에
주식 분산 등의 상장 요건을 충족해서 처음으로 상장하는 것. 이게 이제 신규 상장이죠. 그래서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 모집해서 상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공모 상장이 가장 뭐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바로 상장을 한다. 뭐 그래서 이제 직상장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죠.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이제 IPO 신규 상장 말고 이렇게 이제 상장돼 있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발행을 해서 구주가 아니라 신주를 추가적으로 더 상장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신주 상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주와 이제 대별이 되는 그런 이제 신주 상장이죠. 네. 뭐 어떤 경우가 있냐? 우리가 유상, 무상, 증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행한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될 수 있게끔 상장시키는 거. 이것도 이제 신주 상장이고요. 또는 이제 기업을 A 기업과 B 기업을 합병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상장돼 있는 그런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이 돼 있지만 상장이 돼 있지 않던 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상장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기업 합병 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는 뭐 전환 사채 이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발생된 신주를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상장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연말 되면은 배당을 할 텐데 이 배당을 현금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 그 배당을 유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새롭게 상장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신주 상장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런 신주 상장 말고도 또 상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경 상장이라고 하는 그런 상장의 종류도 있습니다. 네네. 뭐 변경 상장은 해당 주식의 종목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코스닥에 있던 주식을 코스피 시장으로 변경을 하거나 또는 보통주를 우선주로, 그러니까 보통주가 우선주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고, 네. 우선주가 보통주로 변경을 하거나, 네. 또는 액면 금액을 5,000원짜리로 액면을 뭐 500원짜리로 분할해서 변경된 주식을 상장을 하거나, 또는 뭐 수량을 뭐 감자라든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액면을 뭐 합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발행한 주식을 변경해서 상장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도 상장의 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재상장이라고 하는 상장의 종류도 있는데요. 네. 재상장은 상장 폐지된 법인이 회생해서 다시 상장하는 거. 이게 이제 IMF 외환위기 때 한라그룹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한라그룹의 만도가 상장이 폐지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 만도가 다시 이제 회생을 해서 다시 코스피에 재상장을 한 적이 있었죠. 뭐 이런 경우들을 뭐 재상장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상장을 하는 그런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은 뭐 대주주, 그 다음에 은행, 네. 뭐 창투사 또는 벤처 캐피탈, 네. 뭐 우리사주 이런 구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IPO를 시킴으로 해서 대규모 차번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IPO를 진행을 할 때 구주 매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신주를 발행을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네. 그 신주는 이 비상장 기업을 상장을 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그런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공장에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또는 뭐 설비를 투자하거나 신규로 연구 개발을 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 자본금이 필요할 때 그 신규 필요한 이 자본금을 공개적으로 조달하는 이런 방법. 네. 그래서 이 신주를 통해서 이 IPO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지만, 신주 발행 같은 경우에는 발행 물량을 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기관 투자가들에게 60% 배정을 하고요. 일반 투자가들에게 20% 물량을 배정을 하고, 네. 우리 사주에 20%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주와 구주 매출을 통해서 IPO를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분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 모집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어떤 그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공성이 증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이 이렇게 원활하게 유통이 되도록 부라든지 주식이 집중이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액 주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래야 되고, 그리고 소액 주주의 숫자도 1000명 이상이 돼야지만 이 IPO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해서 신규로 이제 상장됐던 기업이 한 6개월, 1년 지났는데 이 분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소액 주주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소액 주주의 숫자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이 분산 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간을 보통 뭐 한 6개월 내외 정도 이런 기간을 주고요.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상장이 폐지가 되는, 그래서 상장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은 뭐 기업의 어떤 그 재무제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산 요건도 아주 중요한 그런 요건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시간 그 IPO가 뭔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 사원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시죠? 이걸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부님. 예, 감사합니다.